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개보수 반값 이하로 임차하는 방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즘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노란색이 임대인이고 파란색이 임차인인데 보는 눈높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임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비록 호가지만 집값이 20억인데 자, 전세가율 50% 잡으면 최소 전세가가 한 10억은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나는 꼭 10억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자신의 그 소득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세가 12억이었는데 이때는 금리가 2%였다. 자, 그때는 나도 12억을 부담할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은 이제 4%가 벌써 왔고 앞으로 이제 4% 이상 갈 것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6억 이하가 되어야지 나는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다. 전세는 은행에 내는 월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에 12억하고 4%에 6억하고 같은 것이니까 나는 6억 그 이하로 떨어져야지 임차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눈높이가 너무도 지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 임차인들은 포기를 하고 빌라로 가고 서울 외곽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경기도로 빠지고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전월세 거래가 특히나 전세 거래가 완전 거래 절벽이죠. 저도 이런 거 잘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참 이례적인 그 지금 상황인데 임대차 3법 2 플러스 2, 2 플러스 2 그것 때문에 지금 더더욱이나 이런 왜곡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와 관련된 중개업소, 뭐 인테리어 업체 등등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불경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상황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계산 방식이 전혀 달라서 눈높이가 아예 다르다. 맞출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임대인은 만기 전에 통배를 부리다가 만기 직전에 금액을 좀 낮추는데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가 많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예 호가를 더 올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장기 공실 그냥 둘란다. 자, 그러면서 그냥 아파트 팔고 싶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매가도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 자, 장기 공실 두면서 나는 그냥 팔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임차인은 빌라로 외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 절벽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래서 거래가 좀 되려면 눈높이를 서로 조금 맞춰야 됩니다. 임대인은 좀 눈높이를 낮추고 임차인은 조금 눈높이를 높여주면은 거래가 되는데 이때 핵심은 임대인 같습니다. 임대인이 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정상화 시켜야지 그래야 임차인이 약간 좀 부담을 더 해서라도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지 지금 임차인만 조금 양보한다고 해서 거래가 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지금 임대인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임대인 쪽에서 영끌한 사람도 많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집값에 대한 지금 고집을 꺾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 지수도 지금 2017년, 18년 그때 이전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데 집값만 지금 그대로 있는데 뭐가 안 맞죠? 뭐가 안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데 자, 물론 지금 20억 집값 지금 10억인지 9억인지 8억인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자, 일단은 집주인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조금만 양보해서 집값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다. 자, 그래서 50% 전세가율 곱하면 8억인데 지금 고금리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서 한정적으로 지금만 7억 정도 일단은 내가 더럽지만
오케이 한다. 자, 요렇게 요까지만 양보를 하면은 임차인은 원래는 지금 6억이 맞지만 개법 때문에 임대차 3법 그 개법 때문에 갱신권이 있어서 7억. 자, 7억 정도 좀 억울하지만 자, 7억에 내가 전세 계약하겠다. 자, 요렇게 되면은 거래가 성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자, 요것은 그 협상의 힘인데 협상은 달랑 하나만 갖고 하면 절대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5건, 6건, 7건, 자, 여러 개를 협상을 해서 협상이 되는 놈을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자, 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일단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임차 원하는 지역을 쭉 잡고서, 자, 거기서 약간만 범위를 넓혀가지고 물건을 정하는 거죠. 이 물건은, 조금만 내고를 치면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러한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자, 후보군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표로 정리를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A, B, C, D, E 해서 정리를 하는데, 자, 임대 효과를 쫙 정리를 해놓고 여기서 조금 치면 되겠다 싶은 것들, 그래서 일단은 물건을 보러 갑니다. 보고 나면은 임차 희망가가 어느 정도 다 작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또 그 임차 희망가를 쭉 적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그러고 나서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를 할 때는 내가 가장 살고 싶은 곳, 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A는 그 지금 임차 희망가가 8.5억이지만 그리고 C는 임차 희망가가 6.5억이지만 A는 만약에 8.5억 오케이 하면은 C의 그 6.5억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A의 8.5억에 더 들어가고 싶다. 자, 그 정도로 A는 탐이 나는 물건이다. 자, 그럴 것 같으면 A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A부터. 내가 제일 희망 가격으로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만족스러운 곳을 1순위로 해서 그 순서대로 그 의사를 타진해야 됩니다. 의사를.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 임대 효과가 10억인데 만약에 임차 희망가 지금 8.5억 요대로 해주면 나 지금 바로 계약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그 8.5억 바로 계약을 해버리면 되고 조금 운이 안 좋아서 8.5억은 죽어도 안 되겠다. 자, 9억으로 하자. 그렇게 그 집주인이 임대 내고가를 부르겠죠. 또 요렇게 되면은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서 전부 다 의사타진을 한다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보고, 자, 임차 희망가대로 지금 임대하겠다는 물량이 물건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임대 내고가가 쫙 다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쫙 보고서 임차 희망가 대비 임대 내고가가 제일 근접하는 거, 자, 가성비 제일 나오는 거, 자, 그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C가 희망은 6.5억인데 임대 내고가가 6.8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장 근소한 차이가 나므로 선택을 아마 C로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성공했죠. 일단은 7억짜리를 6.8억에 들어가서 사는 거니까 일단 성공은 했습니다. 성공은 했는데 그러나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죠. 6.5억인 줄 알았는데 3천만 원 더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의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죠. 4번 추가 비용 및 해결 방법. 첫 번째로 그 추가 비용은 지금 3천만 원이 지금 희망가보다 더 잡혀져 있죠. 그래서 3천만 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 기간이니까 곱하기 2 그리고 금리가 한 4% 정도. 자, 그러니까 4% 곱하면 지금 2년 동안에 240만 원 정도 추가적인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240만 원 다 욕심 부려서 이걸 다 먹겠다고 그러면 안 되고 2번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래 빌라 살 뻔했는데 지금 협상 잘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쾌적한 주거지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2,40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액만 세이브해도 남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접근을 합니다. 만만한 게 그 중개 보수죠. 중개 보수 계산기 한번 돌려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중개 보수가 잡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걸 다 줘야 되는데 지금 중개 보수를 잘 이야기를 하면 50%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소기에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간 더 드리기는 했지만 거의 뭐 근접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한 거죠. 제목에 있듯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중개보수 반값 이하로 임차를 하면서 내고까지 좀 쳤으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50% 중개보수 이야기를 했는데, 자, 5번 중개보수 절감 방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건을 그 임대 물건을 들고 있는 중개사한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냥 나 지금 돈 없다. 자, 50%좀 해달라. 거기서 일단 OK를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은 중개사한테 일단 처음에 중개보수 DC 이야기를 꺼낸 다음에 자, 바로 임차 희망가를 또 불러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임대 물건을 들고 있는 중개사가 이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겠죠. 임대 효과가 지금 10억인데 나는 8억 5천에 거래하고 싶다. 중개 보수도 깎고 임대 가격도 깎고 자, 이러면은 일단은 반감이 생기겠죠. 그 중개사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정말 좋은 방법,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친분이 있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나하고 그 친분이 있는 중개사에게 반값에 좀 협상을 대신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친분 있는 중개사가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에게 연락을 하겠죠. 자, 내가 연락하면 안 되고 중개사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중개사가 연락을 해서 일단 물건을 뭐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지금 임차를 원하는 임차 후보자 혼자 가서 봐도 되고 아무튼 물건을 보고 나서 자, 희망가를 딱 정리를 해서 지금 친분 있는 중개사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거죠. 제일 들어가고 싶은 곳부터 가격 제시해서 그 가격 그대로 오케이 하면은 바로 계약하면 되고 자, 그게 아니라 또 임대인 또 어떤 절충선을 찾아서 내고 가격을 준다면 자, 순차적으로 그 내고 가격 받아서 쭉 정리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제일 괜찮은 곳과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방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만약에 내가 그 친분 있는 중개사를 모른다, 또는 친분 있는 중개사를 알고 있긴 한데, 만약에 그 중개보수 반값에 지금 좀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밥값이 더 나가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3번으로 가야죠. 3번. 중개보수 절감 방법 3번. 자, 배트맨 네이트.com 요쪽으로 관심 물건 표를 보내면 반값 이하 중개보수로 중개가 가능합니다. 자, 그 경기도 수도권 경기도보다도 외곽은 안 되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수 또는 임차 뭐 다른 물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매수 임차 자, 요런 경우에만 연락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그 부동산 들어가서 관심 있는 그 아파트 명을 쭉 쳤고
네이버 매물 번호를 적으면 제일 좋고 상대 중개사 똥똥똥 공인 그걸 적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 호가까지만 저 정도면 조금 내고 치면 내가 부담할 수 있다. 자, 그런 물건들 임대 호가까지만 정리를 해서 메일을 저 배트맨 네이트 쪽으로 보내면 저게 저희 주소죠. 저희 주소인데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연락을 해서 저 상대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서 물건들을 다 보고서 그러고 나서 다시 임차 희망가를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순서부터 협상을 해서 내고가를 받고 자, 최종 결정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보통 얼굴 공개도 하지 않고 자, 전화번호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자, 왜 그렇게 숨어서 하냐? 자, 이렇게 좀 어떤 반감을 표시하는 분도 간혹 가다가 계신데 자,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종교입니다. 종교. 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저는 접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저는 수치로 계산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자,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제 생각 그대로 지금은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저 예전에는 막 했는데 결국에는 제 친구들도 사람인지라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생명이죠. 생명. 종교고 생명이라서 제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도 저한테 욕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게 겁나서 얼굴도 노출 못하고 자, 전화번호도 노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를 노출을 하면은 아마 그 민원이 더 많겠죠. 민원. 어째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민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전화번호 공개는 할 수가 없고 메일 주소를 대신 공개를 했으니까 저기에 관심 물건 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어떤 건이라면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주소 메일 주소로 관심 물건표 저것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지금 정말 그 궁금한 어떤 물건 좀 검토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도 저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서울 아파트 자 거래가 전월세 거래가 꽉 막혔는데 자 중개보수 반값 이하로 좀 내고 해서 임차 매수는 제가 지금 시기에 매수를 권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임차를 중심으로 뭐 매수도 제가 뭐 그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중개인은 중개만 하면 되니까 관여는 안 하지만 매수는 일단 추천은 드리지를 않고 임차를 하실 분들 중개보수 반값 이하로 임차할 수 있으니까 메일 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